안녕하세요. 주식비서 로니입니다. 여러분, 혹시 1년 만에 주가가 5배 넘게 오른 회사가 있다면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회사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나스닥의 아주 뜨거운 바이오 종목 타이라 바이오사이언스, 티커는 TYRA인데요. 도대체 어떤 비밀을 가졌길래 이렇게까지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지 오늘 저랑 같이 그 속을 한번 시원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일단 이 숫자부터 좀 보세요. 플러스 379%? 이게 1년 수익률입니다. 아니, 6달러 정도 하던 주식이 불과 1년 만에 30달러를 훌쩍 넘어섰다는 거거든요. 거의 뭐 4배, 5배가 올랐다는 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기대를 받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주가가 폭발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이겁니다. 네, 이 주식 뒤에는 어떤 스토리가 숨어 있을까요? 그냥 신약 개발 기대감 같은 그런 뻔한 한마디로는 이 정도의 상승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뭔가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겁니다. 오늘 저랑 같이 이 회사가 써내려가고 있는 그 진짜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을 제가 지도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먼저 이 놀라운 주가 상승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리고 타이라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또 이 회사가 숨겨둔 비밀 무기는 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왜 2026년이 이 회사에겐 운명의 해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알아볼 겁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만 할 순 없겠죠? 가장 큰 리스크는 뭔지도 꼼꼼하게 챙겨보고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준비되셨죠?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타이라,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항암제 만드는 바이오 회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이 회사는요, 아주 좁고 깊은 우물 하나만 파는 그런 장인 같은 회사예요. 바로 FGFR이라는 아주 특정 분야의 끝판왕, 즉 마스터가 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진 곳이죠. FGFR? 이름부터 머리 아프시죠? 괜찮아요. 이런 어려운 영어 단어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저랑 같이 이미지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 있는 성장 스위치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의 수많은 세포들한테 야, 이제 그만 자라 또는 지금부터 쑥쑥 커야 해 하고 명령을 내리는 아주 중요한 스위치예요. 근데 만약에 이 스위치가 고장 나서 계속 온 상태로만 켜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세포가 미친 듯이 자라나겠죠. 그게 바로 암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스위치가 켜져야 할 때 안 켜지면 어떨까요? 성장이 필요한데도 성장이 멈추는 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정말 중요한 스위치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똑똑한 과학자들이 이 고장난 FGFR 스위치를 고치려고 약을 계속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기존 약들에는 아주 큰 문제가 두 가지 있었거든요. 첫째는 독성이 너무 강하다는 거. 둘째는 쓰다 보면 약발이 더 이상 안 듣는 내성이 생긴다는 거였어요. 바로 이 오래된 숙제를 풀겠다고 자신 있게 등장한 해결사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타이라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그럼 타이라는 대체 무슨 수로 이 어려운 문제를 푼다는 걸까요? 이 회사한테는요, 진짜 비밀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냅, SNOP 플랫폼이라는 자체 개발 기술인데요. 바로 이 기술 덕분에 타이라의 약은 기존 약들이랑은 출발선부터가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내용 중에 딱 한 장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 슬라이드입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한번 봐주세요. 기존에 있던 약들은요, 말하자면 무차별 폭격과 같았어요. 아까 우리 몸에 FGFR 스위치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존 약들은 그냥 폭탄을 가득 싣고 가서 그 지역 일대를 전부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문제를 일으키는 나쁜 놈, 즉 고장난 스위치도 죽겠지만 그 옆에서 멀쩡하게 자기 일 잘하고 했던 착한 스위치들까지 전부 다 망가뜨리는 거죠. 근데 타이라의 약은 접근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스나이퍼예요. 특수부대 저격수처럼 수많은 스위치들 중에서 딱 문제를 일으키는 저놈, 저 3번 스위치 하나만 정밀하게 조준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나머지 건강한 스위치들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아요. 이 차이가 바로 이 회사의 주가를 5배나 끌어올린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무차별 폭격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그냥 부작용이 좀 있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인수치가 너무 올라가서 뼈랑 신장이 망가지고 피부랑 손톱, 발톱이 막 뒤집어지고 빠져요. 심한 설사는 그냥 기본이고요. 이게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약을 먹는 게 암 자체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약이 아무리 좋아도 환자가 고통스러워서 먹지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게 바로 기존 약들이 넘지 못했던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타이라의 스나이퍼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목표는 딱 하나예요. 부작용을 극적으로 줄이는 것. 그러면 환자가 약을 꾸준히 오랫동안 복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작용이 적다는 건 약의 투여량을 더 늘려도 환자가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즉, 더 강력한 효과를 내면서도 환자는 훨씬 편안하게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더 좋은 치료 결과로 이어지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 기술, 이 능력, 원하는 타겟만 정확하게 골라서 공격하는 이 능력을 전문 용어로 선택성, 셀렉티비티라고 부릅니다. 오늘 딱 두 글자만 기억하신다면 바로 이 선택성입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서 한 번만 딱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헷갈리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옛날 약들은 좋은 놈, 나쁜 놈 가리지 않고 다 공격하는 폭격이라서 부작용이 너무 심했다. 그런데 타이라는 나쁜 놈만 골라 때리는 스나이퍼 기술, 즉 선택성을 가지고 이 게임의 판을 바꾸려고 한다. 부작용이 적다는 건 단순히 환자가 편하다는 걸 넘어서 치료 자체를 중단하지 않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바로 이 기술 하나에 지금 시장이 수조 원의 가치를 매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 똑똑한 스나이퍼 역으로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이걸로 어떤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어디에 써먹을 거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부터가 진짜 돈이 되는 이야기, 주식과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똑똑한 스나이퍼 약의 이름은 TYR300입니다. 기억하기 쉽죠? 그리고 타이라는 이 약 하나를 가지고 아주 영리하게 두 개의 다른 게임에 동시에 베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방광암 시장입니다. 이건 뭐랄까 꾸준히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회사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줄 캐시카우 역할이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베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연골무형성, 우리가 흔히 외소증이라고 부르는 병인데요. 이건 진짜 성공하면 그야말로 대박, 인생 역전 홈런을 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베팅입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노리는 아주 똑똑한 전략이죠. 자, 그럼 먼저 안정적인 베팅, 방광암부터 한번 볼게요. 모든 방광암 환자가 대상은 아니고요. 기존의 표준 치료가 더 이상 듣지 않는 좀 더 까다로운 환자들이 주 타겟입니다. 현재 이 환자들에게 쓸 수 있는 발베르사라는 약이 있기는 한데요. 네, 눈치채셨겠지만 이 약이 바로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그 무차별 폭격 약입니다.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환자들이 정말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타이라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효과는 발베르사랑 비슷하거나 혹은 더 좋게, 그런데 부작용은 훨씬 적게 만들어서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약을 만들자.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이 시장의 게임의 룰을 바꿀 수 있겠죠?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 주목해야 할 지표는 완전 관해율입니다. 즉, 암세포가 얼마나 완벽하게 사라졌는지를 보는 비율입니다. 자, 다음은 홈런을 노리는 게임입니다. 연골무형성증, 쉽게 말해 키 크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시장에는 복소조구라는 경쟁약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효과도 꽤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아이들이 이걸 매일 주사로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감기 주사 한 번 맞는 것도 온 집안이 난리가 나는데 이걸 매일 맞아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도 너무 힘들고 그걸 지켜봐야 하는 부모님 마음은 정말 찢어지겠죠. 그런데 TIR300은 그냥 하루에 한 번 꿀꺽 삼키면 되는 간단한 알약입니다. 만약에 효과만 비슷하게 나와준다면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고통스러운 주사와 간편한 알약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이건 뭐 고민할 필요도 없는 문제죠. 편의성 이 하나만으로도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겁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지고 있습니다. 선택성이라는 아주 뛰어난 기술로 안정적인 방광암 시장과 홈런을 칠 수 있는 연골 모형성증 시장, 이 두 개의 큰 시장을 동시에 공략한다. 여기까지가 타이라가 그려놓은 아주 멋진 청사진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2026년이 운명의 해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모든 이야기의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 바로 2026년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바이너리 이벤트라고 불러요. 바이너리가 0 아니면 1, 이진법이라는 뜻이잖아요. 딱 그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모 아니면 도, 성공 아니면 실패, 중간지대 없이 결과가 극단적으로 나뉘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2026년에 발표될 임상 데이터 결과에 따라서 이 회사의 주가는 정말 말 그대로 천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하실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운명 자체가 이 데이터 하나에 걸려 있는 셈이죠. 그 운명의 날짜가 바로 이겁니다.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두셔도 좋아요. 2026년 상반기에는 방광암 임상 데이터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서 2026년 하반기에는 연골 무형성증 임상의 초기 데이터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주식에 투자한 모든 사람들은 정말 숨죽이고 이 두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뭐 아니면 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표를 보시면 그게 무슨 뜻인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이건 방광암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나리오인데요. 만약에 결과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나왔다. 암세포가 50% 이상 사라지고 부작용도 거의 없는 베스트 케이스가 나온다면 주가는 $60 위로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저냥 괜찮은 수준, 베이스 케이스만 나와줘도 $40대는 지켜줄 거고요. 하지만 만약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라도 튀어나온다? 그럼 월스트 케이스로 주가는 반토막, 아니 그 이상으로 곤두박질 쳐서 $15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극단적이죠? 이게 바로 바이오 투자의 매력이자 동시에 아주 무서운 점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주로 꿈과 희망에 가득 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하지만 투자는 항상 동전의 뒷면을 봐야 합니다. 특히 이런 바이오 투자는요, 리스크를 아는 게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좋은 얘기만 듣고 투자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럼 타이라가 가진 가장 큰 리스크는 뭘까요? 여기서 아주 좀 역설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혹시 이 약이 너무 효과가 좋아서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을까요? 아니, 약이 효과가 좋은 게 당연히 좋은 거지. 그게 왜 위험하냐고요? 저도 처음엔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됐는데 특히 키 크는 약의 경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걸 동화에 빗대서 골디럭스 딜레마라고 부를 수 있어요.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적당한 온도의 수프를 찾아야 하는 것처럼요. 이야기하는 역할이 뭐냐면 뼈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던 브레이크를 풀어주는 거라고 했죠.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브레이크를 너무 살짝만 풀면 차가 잘 안 나가겠죠. 효과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브레이크를 너무 확 풀어버리면 차가 통제불능 상태로 미친 듯이 과속을 하겠죠. 뼈도 똑같습니다. 성장이 과속을 하면 뼈가 튼튼하게 자리를 잡을 시간도 없이 키만 쑥 커버리는 거예요. 마치 기초공사도 제대로 안 했는데 빌딩을 막 100층까지 올리는 거랑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죠. 뼈의 연결 부위가 약해져서 심한 경우엔 허벅지 뼈가 제자리에서 뚝 하고 미끄러지는 SCFE라는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무조건 효과만 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성장을 정상화시켜주는 바로 그 골디럭스 지점을 찾아내는 게 핵심 기술입니다. 너무 약하지도 너무 강하지도 않은 바로 그 완벽한 지점이요. 그 밖에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리스크들이 더 있습니다. 첫째, 경쟁이 정말 살벌해요. 브릿지바이오라는 회사가 타이랑 거의 똑같은 알약을 개발 중인데 임상 속도가 우리보다 몇 년은 앞서가고 있어요. 이미 좋은 데이터도 보여줬고요. 후발주자인 타이라는 우리가 저 회사 약보다 확실히 더 좋거나 안전합니다. 라는 걸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둘째, 이건 바이오 투자의 숙명이죠. 임상 데이터 하나 삐끗하면 주가는 순식간에 60%, 70%씩 폭락할 수 있습니다. 이 변동성은 반드시 각오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건 성공해도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요. 앞으로 임상을 계속하고 약을 만들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그래서 회사가 주식을 더 찍어서 파는 이른바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는 거라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타이라의 기술부터 약 공략하는 시장, 운명의 날짜, 그리고 무시무시한 리스크까지. 머릿속에 좀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딱 정리해서 넣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만은 꼭 가져가세요. 첫째, 타이라의 핵심 아이디어는 뭐다? 바로 선택성입니다. 부작용을 줄인 스나이퍼 약 TYRA300이 이 회사의 전부입니다. 둘째, 이 똑똑한 약 하나로 2마리 토끼를 노리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방광암과 대박을 노리는 연골 무형성증. 셋째, 2026년은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모 아니면 도의 해입니다. 이때 나오는 임상 데이터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약효가 너무 강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위험, 강력한 경쟁자, 그리고 투자 자체의 높은 변동성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건 정리용 설명이고 판단은 각자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자료를 참조해 주세요. 주식비서 론이었습니다. 성투하세요.